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 생활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멋진 가을 비경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특히 오늘 가는 곳은 비가 오고 난 뒤에 가면 더욱 멋진 비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몇 번 갔었지만 이번에 처음 보는 장관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약 2시간을 달려가면 차창 밖 경치가 확 바뀌는데요.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이라 마치 강원도 산속을 전철로 달리는 기분이 듭니다. 서울에서 약 2시간을 달려온 곳은 경기도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연천역 3번 출구입니다. 연천역은 23년 말에 다시 개통했지만 그동안 방문객이 많지 않았는데요. 최근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역 광장에는 없었던 동상이 생겼네요. 이 광장에서 가수들이 버스킹 공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큰 탑은 연천역의 상징과도 같은 급수탑입니다. 실제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했던 급수탑인데요. 멀리서 보면 마치 성 같습니다. 증기기관차도 복원이 되어 있네요. 이 탑에는 6.25 전쟁 당시 총알과 포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삼번 출구 앞 광장에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생겼네요. 이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여행의 마무리를 이곳에서 한다면 서로에게 모두 좋겠죠? 시티투어 버스 시간이 남으시면 2번 출구 쪽도 가보시면 좋습니다.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망곡산 연인공원으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망곡산은 산은 낮지만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올라가 봤는데요. 산을 따라 나무 데크길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걷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산을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올라가다 보면 망곡산 전망대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연천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볍게 산책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연천역에서 시티투어 버스를 탈 건데요. 연천 시티투어 버스를 검색하시면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석이 있다면 현장 발권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티투어는 요일마다 노선이 다른데요. 수요일에는 군사지역을 포함한 안보 관광지를 다니고 목요일에는 다양한 역사 문화 코스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지역 축제를 연계한 코스인데요. 하루 5번 운행합니다. 저는 오늘 지역축제 연계 코스를 가려 합니다. 버스비는 1인당 10,000원이고 5,000원 상품권을 돌려줍니다. 투어버스 출발 시간은 전철 도착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 대기 없이 아주 편했습니다. 투어버스는 45인승인데요. 예매를 안 하셔서 다음 차표를 발권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이왕호는 같이 공부했던 수학 좋았던 점은 해설사님이 끝까지 동행을 하시는데요. 연천역의 역사와 주요 관광지에 대해 설명을 꼼꼼하게 해주십니다. 모르고 보는 것과 알고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연천은 시내버스 노선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투어버스를 이용하면 정말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고 요일마다 다른 노선을 찾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약 20분을 달려 임진강 뎁사리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주차장에서 기다려주기 때문에 마치 전세버스 여행을 온 기분이네요. 참고로 축제 기간 중에는 여기까지 시내버스도 운행 중입니다. 뎁사리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빗자루를 만들던 재료였습니다. 약재로도 쓰였다고 하네요. 축제장 입구에는 간이 식당들도 있어서 간단히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입구는 온통 꽃밭인데요. 이곳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저 멀리 임진강을 따라 펼쳐진 수만 평의 넓은 정원입니다. 마치 초록색 계란들을 세워놓은 듯 장관이 펼쳐지는데요. (10월이) 되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더욱 멋져집니다. 제가 갔었을 때는 윗부분이 살짝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옛 속담에 뎁사리 수풀 아래 개팔자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하는 일 없이 아주 속 편한 팔자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 정원은 정말 넓은데요. 뎁사리 외에도 다양한 식물과 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멋진 전망대와 포토스팟도 많고요. 이렇게 꽃밭 속에 쉼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딜 둘러봐도 정말 멋진 정원입니다. 이 정원의 울타리는 키 큰 꽃나무가 대신하고 있는데요. 울타리를 따라 산책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붐비지 않아서 한적하게 걷기에 참 좋았습니다. 입구에서는 예쁜 우산을 빌려주는데요. 사진 찍으실 때 멋진 소품이 되실 겁니다. 백일홍도 엄청 많았습니다. 여기는 무려 백제시대 돌무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돌들로 만든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산 정상을 쳐다보니 파란색 조형물이 보이는데요. 2016년도에 만든 그리팅맨입니다. 이 조형물은 북쪽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남북의 소통과 평화를 기원하는 동상입니다. 정원 한쪽에는 무럭새 군락지도 있습니다. 지금쯤 가시면 더욱 울창해졌겠네요. 뎁사리 정원을 약 1시간 정도 구경하고 다시 버스에 탔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은 것처럼 거기서부터 분출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배가 고팠는데요. 투어버스는 전곡 전통시장으로 왔습니다. 이곳에는 약 80개의 상점이 모여 있는데요. 매월 4일, 9일이 5일장입니다. 특히 시장 내에 계단이 없어서 무장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장 안쪽에는 식당들이 꽤 많았는데요. 우연히 매스컴에 방송된 식당이 있길래 들어가 봤습니다. 아까 받았던 5,000원짜리 상품권도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연천 율무 막걸리를 주문했는데요. 맛은 단맛이 강한 편이고 특유의 고소함도 느껴졌습니다. 10,000원짜리 순대국밥인데 제 입맛에는 잘 맞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저는 여행을 가면 지역 재래시장을 꼭 찾는 편입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재래시장입니다. 이곳은 최근에 시장 환경을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네요. 주변에 군부대가 많다 보니 군용품 전문점이 눈에 띄는데요.
저도 여행할 때 가져가려고 몇 벌 샀습니다. 시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다음에 갈 곳은 워낙 유명하지만 비가 오면 정말 뜻밖의 절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와보셨던 분들도 비가 온 뒤에 꼭 한번 다시 찾아오실 바랍니다.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근처에 지금 출렁다리 공사도 한창이네요. 형성이 돼요. 그 제주도에 말하자면 엉똑폭포가 비가 와야 폭포가 되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전곡시장에서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제인폭포 주차장입니다. 9월 26일부터 입장료가 생겼는데요. 시티투어버스 이용 시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주차장에서 폭포까지는 약 1.3km이고 반려견 동반도 가능하고요. 걸어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편리한 전기 셔틀버스가 생겼는데요. 성인 왕복 2,000원입니다. 걷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 셔틀버스를 타시면 되는데요. 입구에서 폭포까지 5분 만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폭포까지 가는 길에 아름다운 꽃밭이 많으니까 편도로 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를 타면 바로 폭포 앞에 정차하는데요. 며칠 전 비가 와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인폭포는 역시 언제 봐도 경이롭습니다. 웅장한 주상절리 절벽이 병풍처럼 감싸 안고 있고 수십 미터 높이의 폭우가 우렁차게 떨어집니다. 출렁다리에서 보시면 더욱 폭포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멋진 폭포 중 탑10 안에 꼽히지 않을까요? 뒤쪽으로는 주상절리 협곡이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비가 오면 꼭 가볼 곳이 있는데요. 아빠 일로 와봐. 계곡 아래쪽으로 이어진 나무 데크길을 가다 보면 또 다른 숨겨진 폭포를 만납니다. 이것이 비가 와야 만날 수 있는 쌍폭포입니다. 보통은 제인폭포만 보시고 그냥 가실 수 있는데요.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쌍폭포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폭포는 출렁다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데크길이 계곡 아래까지 이어지는데요. 조금 걸어가야 하지만 충분히 가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쌍폭포는 데크길에서 오히려 더 가깝기 때문에 멀리 있는 제인폭포보다 더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두 개의 폭포를 함께 보면 마치 신성계가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싶네요. 자주 왔던 곳도 계절과 날씨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인폭포는 자연보호를 위해 이렇게 먼 발치에서 쳐다봐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 봐도 참 멋지네요. 출렁다리 왼쪽으로 선녀탕 둘레길이 이어집니다.
이 둘레길은 완만해서 걷기에 참 좋았는데요. 왼쪽으로 커다란 폭포 소리를 들으며 걷는 코스입니다. 전망대에서 보니 주상절리 계곡이 더욱 잘 보이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선녀탕이 나오는데요. 이 선녀탕이 수천 수만 년이 흐르면 지금의 제인폭포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하니 대자연은 참 신비롭습니다. 참, 주차장에는 푸드트럭들도 많습니다. 제인폭포를 보고 다시 주차장으로 복귀했는데요. 주변 꽃밭이 정말 장관입니다. 투어버스는 이제 다시 연천역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다니고 구경한 느낌입니다. 평일에도 시간을 내서 다른 2개의 코스도 모두 가보고 싶네요. 되게 만에는 연천역에서 투어버스는 친절하게도 전철 출발 시간에 맞춰 전철역 입구에 내려줍니다. 전철과 투어버스를 연계해서 다니시면 연천 여행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